네, 안녕하세요. 데일리어 이슈 김전입니다. 내일은 이벤트에서 예고를 했듯이요.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 인공지능 대전에 바른경제TV가 참여합니다. 그래서 내일 데일리어 이슈도 현장의 생생한 내용들을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코엑스 오셔서 이 바른경제TV 부스도 꼭 방문해주세요. 여러분 보고 싶어요? 그러면 3월 23일 데일리어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테마 스케줄입니다. 첫 번째 스케줄은 라이프 시멘틱스의 신규 상장입니다. 디지털 헬스 기술 플랫폼과 디지털 헬스 솔루션 등을 제공하고 있는 라이프 시멘틱스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했습니다. 확정 공모가는 12,500원이었는데요. 자세한 증시 흐름은 특징주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 스케줄은 게임빌의 프로젝트 카스고 출시입니다. 게임빌에서 오늘 레이싱 게임 프로젝트 카스고를 글로벌 시장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카스고는 현실적인 그래픽과 고품질 사운드를 바탕으로 모바일에 최적화된 원터치 레이싱 게임을 구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테마 스케줄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장을 들썩이게 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라이프 시멘틱스입니다. 스케줄에서 언급했던 신규 상장 기업 라이프 시멘틱스가 상장 첫날 장 초반에 공모가의 2배로 시초가를 형성하자마자 곧이어 하락세를 나타내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라이프 시멘틱스는 2012년에 설립된 기업으로 디지털 헬스 부분에서 사업 영역을 구축해온 기업입니다. 여기서 디지털 헬스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해서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의료비 증가 부담을 덜어내고 혁신 성장을 이끌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죠.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를 가능케 하는 디지털 헬스 사업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라이프 시멘틱스 역시 의료 정보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 기술 플랫폼인 라이프 레코드를 기반으로 B2B와 B2C 의료 데이터 구축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반 청약 경쟁률은 1,774대 1을 기록하면서 흥행에 성공했고요. 공모가는 12,500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오늘 시가는 공모가의 2배인 25,000원을 기록하면서 기대를 모았지만요. 주가는 순식간에 급락세를 보이면서 장중에 거의 하한가를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엔지캠 생명과학입니다. 엔지캠 생명과학이 오늘 17%대 갭상승하면서 출발한 가운데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바로 롯데그룹의 바이오 시장 진출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롯데그룹이 엔지캠 생명과학과 손을 잡고 바이오 시장에 뛰어든다고 전했습니다. 롯데지주는 엔지캠 생명과학 지분의 일부를 인수해서 2대 주주에 오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롯데그룹이 바이오 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투자 검토 대상인 엔지캠 생명과학은 지난 1999년 설립된 신약 개발 회사인데요. 녹용에 들어간 성분을 화학적으로 합성한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엔지캠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가능성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치료제의 국내 임상 2상 환자 모집을 완료했고요. 임상 데이터 결과 분석이 종료되는 대로 식약처에 긴급 사용 승인 또는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롯데그룹 입장에서는 신약 개발과 동시에 CMO 사업에도 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롯데 측에서는 신성장 분야에 대한 다양한 투자 기회를 모색 중에 있지만 그리고 바이오도 그 대상 가운데 하나지만 구체적인 투자 방식 등은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밝혔고요. 롯데는 오는 26일 주주총회를 전후로 지분 확보 방안 등 바이오 산업 투자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 지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W게임즈입니다. W게임즈가 자회사 더블다운 인터랙티브 미국 나스닥 상장 재추진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W게임즈는 자회사 더블다운 인터랙티브의 미국 나스닥 상장을 재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더블다운 인터액티브는 작년 6월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 이미 상장을 위한 서류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임에 따라 논의하에 잔여 일정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주관사와 법무법인 그리고 IPO 재추진을 진행 중이고 상장 시점을 다시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코로나로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더블다운 인터랙티브 2020년 매출액은 4,229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33%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더블다운 카지노가 시장 대비 높은 성장률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후에 더욱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네 번째 특징주는 제노포커스입니다. 제노포커스에서 코로나19 진단의 필수 효소인 프로테이나제 K를 국내 선도 분자 진단 업체인 한 곳에 공급을 개시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이나제 K는 PCR 기반의 코로나19를 진단할 때 고효율 추출 키트에 쓰이는 핵심 원료인데요. 기존의 국내 진단 키트 제조업체들은 해당 원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에 제노포커스는 국내 선도 분자 진단 업체 요청에 의해서 신속한 개발에 착수해서 2020년 8월에 이 프로테이나제 K의 양산 기술 개발을 완료했고요. 또 같은 해 11월에는 대규모 생산 공정을 활립하면서 프로테이나제 K의 국산화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제노포커스는 국내 선도 분자 진단 업체에 올해 2월부터 수 킬로그램 단위의 본격 납품을 시작했고요. 공급업체의 분자 진단 장비와 키트의 공급 계약이 늘어날수록 해당 매출 또한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핫 이슈는 무너진 증시, 수익률을 안겨줄 종목은 소형주냐, 대형주냐입니다. 네, 작년 말부터 가파르게 올랐던 코스피 지수, 3,000선을 돌파한 이후 3,200선, 3,300선까지 오른다고 전망하는 기사들도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기대를 실어줬습니다. 하지만 코스피가 3,000선에 안착하면서 코스피 3,000 시대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국채 10년물 금리 변동성이 커진 탓에 증시는 생각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대형주가 주춤한 가운데 소형주는 그래도 오르는 모습이죠. 실제로 코스피 지수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지수는 8거래일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내 지수별로 봐도 같은 기간에 대형주는 2%대 올랐지만요. 중형주는 5% 이상 상승했고요. 소형주 상승폭은 6%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볼 때는 금리 상승으로 촉발된 금융시장 유동성 위축 가능성이 대형 성장주와 가치주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반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소형주에 대한 선별 집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추세적으로는 대형 가치주 중심의 강세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 중소형주 반등은 단기적으로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이 수출 호조를 통해서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수출이 증가할 때는 대형주가 중소형주 대비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올해는 백신과 경기 정상화 기대로 내수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요. 그 시점이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하반기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투자 예탁금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중소형주에는 불리한 요인입니다. 특히 아직 경기 모멘텀과 1분기 실적이 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주 중에서도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중심으로 살피고 업종별로는 철강과 화학, 유통, 은행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매수세가 다시 활기를 띠기 위해서는 금리 상승 속도나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경기 순환 업종이나 대형 가치주를 중심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들 아직 안 보셨다면 함께 시청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